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유리린 강사입니다. 오늘은 신입 기획 지망생들이 작성해주신 포트폴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 중 이건 정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를 7개의 대제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현업인 입장에서는 공감을, 신입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만 좋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문서의 외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인색의 죄입니다. 아닌데 내용만 좋으면 되는데? 문서 꾸밀 시간에 기획서 하나 더 쓰는 게 좋은 것 아냐? 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만약 당신이 기획도 아트도 엔지니어링도 직접 다 하는 일인 개발자라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기획서를 읽고 이해하고 작업에 반영해야 하는, 협업해야 할 사람이 있는 프로젝트에 몸담았을 때는 말이죠. 기획서의 외형에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면 곤란합니다. 문서를 굳이 예쁘게 꾸밀 필요까지는 없지만 독자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해요. 가독성이 구리거나 시각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의식의 흐름으로 두서없이 작성된 기획서를 읽으면서 기분 좋을 작업자들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개발한다거나 내용을 오해해서 잘못 개발한다거나 기획서 해독에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리가 있나요? 기획자는 기획 문서 그 자체가 아닌 결과물의 퀄리티로 승부를 봐야 하는 직업인데 고작 이런 이유로 내가 기획한 것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본인에게도 손해 아니겠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 기획서를 찍어 내다시피 해야 하는 현업인들조차 작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서에 공을 들이는데 현업인들보다 더 자기 어필에 간절해야 할 신입 지망생 여러분들이 기획서의 외형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기업 기획팀장부는 예쁘지 않은 기획서는 아예 읽지도 않고 꺼버린다고도 해요. 그리고 기획서에 공들이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획서의 외형을 다듬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획을 무의식적으로 여러 번 다시 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놓쳤던 부분을 보강하거나 내용의 퀄리티를 높여갈 수 있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획서의 외형에 인색하게 굴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 기획서라는 본분을 잊은 채 화려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음욕의 죄입니다.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넘치는 의욕을 기획 그 자체의 퀄리티보다 기획서의 퀄리티에 쏟아붓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시간 낭비도 시간 낭비지만 그런 문서는 오히려 독자의 신경을 분산시켜 정작 중요한 내용에 집중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유독 신입 지망생 포트폴리오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 중 하나가 어두운 게임 일러스트를 PPT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밝은 폰트로 작성한 디자인인데요. 글씨를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족한 기획 퀄리티를 숨기기 위해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닐까라는 괜한 의심을 들게 만들기도 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기획서의 디자인적 요소는 최대한 걷어내고 본문의 배치, 구도, 간격, 시각화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게임 관련 사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적은 종류의 색깔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색깔의 대비를 통해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서라는 문서 특성상 화려한 게임 스크린샷이 많이 들어가기에 꾸민 목적의 일러스트나 사진 역시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문서를 덜 산만해 보이게 합니다. 읽기 좋은 기획서의 최소 기준치에 도달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넘치는 의욕은 기획서 꾸미기가 아닌 본문 내용 다듬기 및 시각화를 통한 가독성 높이기에 투자하세요. 뭐든 적당한 것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할 말이 너무 많다며 엄청난 분량의 압박을 만들어내는 탐욕의 죄입니다. 기획서는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내용이 많아지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읽는 시간이 지루해 기획 내용까지 본의 아니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문서가 간결해야 한다고 정말 필요한 내용까지 다 지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불필요한 수식어를 잔뜩 붙이거나 난독증을 유발시키는 길고 긴 문장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중복을 지양하세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본문 구성 순서를 잘못 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순서로 내용들을 배치해야 최대한 중복된 내용 없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지 고민해보세요. 만약 중복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폭발하는 것 같다면
주제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세요. 아무리 복잡하고 규모가 큰 기획이라도 PPT 기준 하나의 주제만으로 신장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리해도 무방한 내용은 잘라서 별도의 기획서로 만들어주세요. 어쩌면 글씨나 사진의 크기, 공백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뭐든 분량이 넘쳐난다면 기획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분량은 정성이나 간절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컴팩트하고 읽기 좋게 정리하는 것도 기획자에게 중요한 역량이에요. 이 역량을 깔끔하게 정돈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획 포트폴리오 작성을 소홀하게 하는 나태의 죄입니다. 기획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서류보다는 면접이 합격을 좌우할 거라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문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지망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니야. 일단 서류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실력을 증명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 낭비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당신을 면접 자리에 부를 현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로 증명하면 되지 않냐고요? 자소서에는 뭔들 못 쓰겠어요. 누구나 다 열정적이고 잠재력 넘치고 게임 좋아하는 S급 인재라고 쓰는데 무슨 수로 돋보이게 만들 건가요? 또한 문서를 잘 쓰는 것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일부이기에 게임 기획자로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보여줘야 하는 역량입니다. 종종 문서 없이 개발하는 팀이 있기는 하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니기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잘 만든 기획서 하나가 잡다한 기획서 여러 개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한두 개만 제출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은 수의 기획서 제출은 지금 취업 메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한두 개의 멋진 기획서는 학원 대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더 많은 기획서들을 보며 퀄리티의 편차를 통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검증하고 싶어 할 거예요. 또한 잘 쓰여진 기획서는 면접 자리에서도 기획서를 토대로 한 퀄리티 있는 질문을 유발하기 때문에 면접에도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적은 수의 애매한 기획서는 취미는 뭐예요? 같은 내 자질을 보여주기 애매한 것 또는 질문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기획서를 써보면서 실력을 키운 뒤 그 중에서 잘 쓴 기획서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추려서 제출하세요. 기획서를 일단 많이 다양하게 써보는 과정이 더 좋은 기획서를 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쓰기 시작하세요. 5번째,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 형태나 구성, 내용 등을 따라하고 본인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한 내용을 있어 보이려고 쓰는 질투의 죄입니다. 서로 다른 지원자에게 비슷한 기획서를 받고 누가 누구 것을 따라한지 몰라 둘 다 떨어뜨렸다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획서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되 어떤 식으로든 닮아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이지만 한두 개의 기획서만 벤치마킹하는 식의 게으른 모방은 그냥 표절이죠. 최대한 많은 기획서를 보고 장점들을 잘 조합하고 버무려 본인만의 색깔을 담아 녹여낼 정도는 되어야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신입 지망생 기획서들 중에 흔한 케이스 중 하나는 현업인들도 종종 다루기 어려워하는 데이터 테이블 설계 같은 것을 어설프게 넣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설계 능력이 있다면 이런 질문 정도는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 생각해서 물어본 심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기획서 전체의 신뢰도가 박살 나버립니다. 실제 본인이 쓴 내용까지도 대필 의혹을 받게 되어버리죠.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에서 배운 내용 또는 다른 사람의 기획서에서 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기획서에 애매하게 끼워 넣으면 서류는 합격할지 몰라도 최종 합격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6번째, 스스로를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문서를 검토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소홀한 교만의 죄입니다. 내용만 좋으면 사소한 오타 따위는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기획자의 오타가 기획서가 아닌 데이터 테이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인들은 자신의 작업물에 문제가 없는지 수십 번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습관이 들지 못한 신입이 우리 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신입이 싼 똥을 치울 생각에 머리가 아파올 것 같네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획서에 오타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뒤는 더 보지도 않고 꺼버린다는 팀장들도 은근 있는 편입니다. 만약 기획서에서 너무 뻔하고 쉬운 맞춤법조차 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적 수준을 의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남짓을 살며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읽은 문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문자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된 맞춤법으로 각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시고 오타나 틀린 내용, 실수가 없는지 자신의 작업물을 몇 번이고 검토하고 고쳐주세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7번째, 서류 탈락의 원인을 포트폴리오가 아닌 다른 데서만 찾는 분노의 죄입니다. 한국 게임 회사들의 수준이 낮아서 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류 탈락시켰다고 생각하거나 학벌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등 다른 스펙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읍시옷 보존의 법칙은 과학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내 기획서를 읽은 서류 심사자가 비읍시옷이라 내 진가를 못 알아봤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트집 잡아 탈락시키는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두 군데만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이유로 기획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 나쁜 사례가 흔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게임 회사는 다른 업계보다 학벌이나 나이 등의 스펙에 매우 관대한 편이라 고졸 기획자가 명문대 출신 기획자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이 봤고 타 직종에 있다가 게임 기획자의 꿈을 뒤늦게 쫓기 시작한 30대 중반 후반 신입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스펙을 아예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비중은 기획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이걸 포트폴리오로 찍어 누른다는 의미로 라 부릅니다. 실제로 부족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포찍누로 합격시킨 사례가 저희 게임 캔버스에 아주 많이 있다고 할 줄 알았지? 맞긴 맞는데 광고는 안 할 거지롱. 광고 같은 거 안 해도 우리는 잘 나가니까.